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53번째 이야기. 춘계 진지버스공사 7. 식중독 사건. 진지버스공사는 화요일에 전투체력의 날과 거점 방어 사격을 하고는 4월 28일 수요일과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4월 말이 되면서 주변은 봄빛이 완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과 산자락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산등성이에 진달래꽃이 곱게 피어나고 나무마다 새순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지에 오를 때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변 풍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내린천과 인북천이 만나는 합강어기를 내려다보면 절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린천이 노루목 고개 지점에서 크게 휘돌며 흐르는 곳은 언제 보아도 멋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안개가 자욱할 때의 풍경은 자연이 그려내는 한 폭의 멋진 산수와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힘들게 진지에 올라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이때 진지에서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릅입니다. 우리 진지가 있는 능선에 돌무더기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두릅나무가 많이 있어서 날마다 두릅을 따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꼭대기다 보니까 아래쪽보다는 좀 늦게 두릅 새순들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두릅을 따다가 살짝 데쳐서 고추장을 찍어 먹든지 아니면 아예 데쳐서 고추장에 버무려 나물을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그 맛과 향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두릅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소대 선임하사인 방중사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을 따서 집으로 가져갈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 많은 그는 전령인 정화묵의 일병을 데리고 두릅 따는 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땄는지 60mm 박격포 위장망 주머니에 거의 절반 이상 채웠습니다. 전령인 정일병은 그걸 보면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소대장 짐을 책임지고 있는 그로서는 그걸 짊어지고 복귀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늘어나는 두릅 보따리를 보면서 한숨만 내쉬었지만 그렇다고 소대장에게 그만 따자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소대장이 취사장 선임하사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그것을 취사장 치중차에 실어 보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두릅을 서로 나누기로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방중사는 그걸 갖다가 동네 잔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양을 따간 것은 사실입니다. 진지보수공사도 거의 끝나가던 4월 29일 목요일, 이날 오후에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점심에 먹은 미역국이 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점심 식사를 수령하여 진지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전 작업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날의 점심에 나온 국이 바로 미역국이었습니다. 점심에 국을 먹는데 조금 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군대에서 이것저것을 가리고 먹을 계제가 아니라서 모두들 그냥 먹었습니다. 사실 야전에서 식사를 할 때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먹을 것이 별로 없었지요. 군대 말로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역국이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말이 되면서 낮 기온은 한여름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한낮에 폭사하는 태양 아래 몇 시간을 놓아둔 미역국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아침부터 상태가 안 좋았을 수 있습니다. 야전에 설치된 취사장 시설이 한꺼번에 전 대대원이 먹을 두 끼 입은 식사를 취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 국을 미리 끓여서 퍼놓고 있다가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된 미역국이 사건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제각각 흩어져서 휴식하며 오침을 한 뒤 오후 1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한 명, 두 명 배탈난 병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설사가 나와서 작업을 못하고 연신산 너머로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사롭게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대장과 간부들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대본부로 연락을 했고 우리 중대뿐 아니라 대대 전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여 수경지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우리들은 작업 도구들을 챙겨 하산했습니다. 수경지로 돌아와 텐트로 들어가니 잠시 후에 각 소대별로 환자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나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팀 스피리트 훈련 막판에 복통에 몸살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내심 걱정을 했는데 나는 배도 아프지 않고 설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대 전후 7, 8명이 환자로 분류되었고 우리 분대에서도 평소 체력 좋고 운동 잘하던 이총사수 소나무계상병이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설사를 하며 복통과 몸살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중대 전체로는 환자가 47명에 달했습니다. 작업에 참여한 중대원의 절반 가까이가 식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이들은 즉시 격리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인 세면 도구들만 가지고 대대로 갔고 대대에서는 따로 지정한 곳에 그들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신속하게 격리한 것은 환자 중 일부가 열이 나고 몸살 증세가 나타나는 등 수인성 전염병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부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말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법정 전염병이 퍼졌다면 남아있는 우리들도 모두 검사받고 격리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대부분의 병사들의 증세가 호전되어 소속 부대로 복귀했고 증세가 심한 10여 명만 의무대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도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에 모두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일반적인 식중독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식사 문제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대에서도 취사장에 대해 문책하고 한동안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음식은 먹지 말라는 지시가 연이어 내려왔습니다. 아마 대대장으로서는 10년 감수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야전에서 벌어진 단순한 식중독이었기에 상부로 보고하지 않고 대대 차원에서 해결했기 망정이지 만약 사건이 커져서 환자가 후송이라도 가고 상급 부대에서 알게 되었다면 대대장까지도 문책받는 것은 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